안녕하세요. 아로마 세라피스트이자 홍채 마스터 김민서입니다. 홍채로 알 수 있는 것. 이번 영상에서는 홍채 사인 중에서 21번, 22번 영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홍채의 각 영역은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 태도, 재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위치에 주얼이나 플라워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과 관련된 독특한 기질 성향이 나타납니다. 21번과 22번 영역은요, 성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제목에도 제가 적어놨죠. 성 정체성 그리고 성적 표현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 다양한 홍채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홍채에 분화구처럼 생긴 이런 사인을 플라워라고 하고요. 세 번째 홍채 보면은 피부에 점이 난 것처럼 이렇게 홍채에도 점이 있죠. 이런 사인이 주얼입니다. 이 플라워나 주얼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기본적인 기질 성향 있죠. 뭐 쉐이커냐, 스트림이냐, 주얼이냐, 플라워냐, 그 기본적인 기질 성향이 더 강화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이 이런 기질 성향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본래 가진 성향을 억누르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른 홍채를 통해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기질 성향이 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영역에 쌓여있는 홍채를 볼까요? 이 홍채는요, 왼쪽 눈에 있는 홍채예요. 여기 이 부분이 21번이고요. 이 부분이 22번이에요. 이 홍채에는요, 지금 21번에 아주 작은 플라워가 있거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네, 여기. 이 동공 가까운 쪽에 작은 플라워 보이시나요? 여기 21번 영역이요. 네. 이 사진의 주인공처럼 홍채 21번이나 22번 영역에 플라워나 주얼이 있는 사람은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섹슈얼리티라는 거는, 간단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복합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죠. 나는 여자야. 혹은 나는 남성이야. 같은 한 사람의 성 정체성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성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태도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해요. 이 sexuality라는 용어요. 네,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성 정체성이라고 이걸 번역해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성적 표현이라고 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적 표현이 어떤 정말 아주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지금 딱 연상하는, 저만 연상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연상하고 있는 아주 좁은 의미의 것만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이 성적 표현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인 거죠.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이나 뭐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는 방식, 아니면 지금 저도 저만의 말투가 있지만 또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말투가 있잖아요. 이런 말투나 몸짓이나, 그리고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이런 언어 표현의 방식, 습관 같은 것들,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섹슈얼리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요. 그리고 이 홍채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도요, 그런 넓은 의미의 섹슈얼리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요. 어, 이거는 여기서 또 더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성이나 남성 같은 어떤 특정 성별 있죠. 특정 성별의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의존하게 되는 성향이나 비난하는 태도로 발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신뢰가 가기도 하고, 아니면 더 의존하고 싶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왠지 못 믿겠어.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남자라서 왠지 못 믿겠어. 신뢰가 안 돼. 아니면 여자라서 좀 그런데 이런 태도, 느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태도나 생각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 상대방이 남성이기 때문에 더 의존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성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더 의존하게 되거나 이런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 그런 이슈를 담고 있는 게 홍채의 20번, 21번 영역입니다. 근데 이 특정 성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빨리 나와 버렸네요. 오른쪽 홍채의 20번, 21번 영역에 플라워나 주얼이 있으면요. 남성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아니면은 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남성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갖거나 혹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죠. 남성에 대해서 좀 의존적인 성향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가지게 된다거나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왼쪽일 경우에는 그게 여성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홍채 20번, 21번 영역이어도요. 21번, 22번이죠. 21번, 22번 영역이어도요. 이게 오른쪽 홍채에 사인이 있느냐, 왼쪽 홍채에 사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남성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고 여성에 대한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은 누구나 성적인 존재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두는 분명 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 바탕에는 바로 이런 성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성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태도나 신념은 가장 심오한 대인관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홍채 21번이나 22번 영역에 사인이 있는 경우는요, 정서적으로나 유체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걱정이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특성들 있잖아요. 어떤 특정 성에 대한, 그러니까 오른쪽 홍채에 사인이 있으면 남성에 대한, 왼쪽 홍채에 사인이 있으면 여성에 대한 태도나 성향이요. 합리적인 판단이나 뭐 이성적인 근거, 마땅한 근거와 상관없이 남자라서, 여자라서 무조건 의지하게 된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자꾸만 트집 잡고 비난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태도들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반응들이 인간관계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런 장애물들이 그 특정 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내가 친밀감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때 아주 큰 그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음 이전 세대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에게 전해오는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 이전 세대의 경험이 쌓이고 쌓인 게 각인되어서 홍채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한테는 조부모님이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모님 또 그 이전 세대들 중에서 사람들하고 정서적으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서로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간 그런 경험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전 세대들의 뭔가 마음에 쌓인 거예요. 네. 이러한 음 어려움들, 힘든 감정들이 뭔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다음 세대인 바로 우리의 홍채의 지문처럼 이렇게 콕 박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거 보면요. 이 패턴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지, 이번 세대에서 내가 끝낼지,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는 것 같으세요? 바로 우리 자신한테 달려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걸 우리 세대에 내가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가진 특정 성에 대한 그 무의식적인 반응, 태도, 신념 있잖아요. 그게 우리 홍채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어느 쪽에 사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가진 그 특정 성에 대한 견해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요, 이 홍채 21번, 22번 영역에 사인이 있을 때요, 그 특정 성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그 선입견, 편견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맹목적인 태도, 반응, 이런 것들이요. 내가 그거를 한 번쯤 되짚어 보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걸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물음표를 갖기 전에는요, 내 생각이, 내 반응이, 내 태도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건 너무나 이성적인 거야. 그럴 이유가 분명해. 라고 믿거든요. 네. 그런데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의 틀에 갇힌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갇혀 있는 그 패턴을 나가는 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 물음표를 우리가 갖고요. 이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첫 출발점은 물음표인 거죠. 아, 내가 가진 지금 이런 느낌, 태도, 신념, 내가 이렇게 자꾸만 보이는 이런 반응들이 정말 이성적인 걸까? 정말 합리적인 걸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 물음표를 갖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홍채에는요, 어떤 감정 패턴과 재능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홍채가 궁금한가요? 마음씨 김민서에게 갈색 홍채 상담을 받아보세요. 홍채를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요? 갈색 홍채 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도전해보세요. 당신의 눈 속에 당신이 알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기질 성향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감정 문제나 관계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마음씨 김민서 홍채 마스터에게 상담이나 홍채 상담사 교육을 신청하세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